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비판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무시를 당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 반응들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감정은 먼저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험담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기분이 달라집니다. SNS에 올린 것이 반응이 없으면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신경이 쓰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삶의 결정에 개입할 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먼저 계산합니다. 마땅히 거절해야 할 일인데도 거절하면 어떻게 보일지를 두려워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어떻게 보일지가 먼저 앞에 놓입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명예욕이라 불렀습니다. 타인의 평가를 좇는 욕구. 그는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감옥 중 가장 견고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밖에서 잠근 것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잠그는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것은 개인의 심리적인 약점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점을 냉정하게 짚습니다.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집단 안에서의 위치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그 흔적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워가 주목한 것은 이 본능이 현재의 삶에서 얼마나 과잉작동하는가입니다. 집단 안에서의 생존이 걸려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인의 평가에 대한 반응은 마치 생존이 걸린 것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과잉작동이 삶의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원인의 상당 부분은 타인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과도한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제로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이미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이것이 이 불균형의 핵심입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이미지에 삶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을 위해 실제로 살 수 있는 삶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타인의 시선과 관련된 두 가지 태도를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허영과 자부심입니다. 이 둘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허영은 타인의 확인에 의존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확인받으려 합니다. 칭찬이 오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비판이 오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타인의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 속에서 자신을 찾는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을 안다. 허영은 외부에 기댄 것이고 자부심은 내부에 기반한 것이다. 자부심은 타인의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칭찬이 오면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없어도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판이 와도 내용을 검토할 뿐 자신의 가치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인정을 더 강하게 갈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부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확인은 일시적입니다. 다음 칭찬이 올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는 충족될수록 더 커집니다. 명예욕의 구조를 이해할 때 빠뜨리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그토록 의식하는 동안 정작 그 타인은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과 연결될 때 한해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더라도 그 판단이 내 머릿속에 머무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를 크게 과대평가한다. 실제로 타인은 자기 자신의 걱정과 욕망과 즐거움으로 충분히 바쁘다.
우리에 대한 생각은 아주 잠깐, 아주 드물게 지나갈 뿐이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사실의 확인입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이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실수가 그들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타인의 시선에 쏟아왔던 에너지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은 상당 부분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예욕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명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억되고, 존경받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 욕구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명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내가 직접 접근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곳입니다. 명성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은 내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명성이란 죽은 자에게 바치는 향이다.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얻으려는 자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기억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명성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맥락에서 전달하는지에 따라 명성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과 전혀 다른 이미지가 명성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명성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실제하는 것을 버리고 그림자를 쫓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입니다. 그림자는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명예욕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비판과 모욕에 대한 반응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만큼이나 부정적인 평가는 피하고 싶습니다. 비판이나 모욕이 왔을 때 아무렇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판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비판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합니다. 내용이 맞다면 고칠 것이고 틀리다면 상대방의 판단 오류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판 자체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당신의 실제 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지식, 편견, 기분,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타인의 의견이다. 그것을 자신에 대한 객관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착각이다. 모욕에 대해서는 더 명확합니다. 모욕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 낮은 평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평가가 맞는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모욕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모욕이 모욕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결국 허영심의 다른 면이라고 했습니다. 칭찬을 원하는 사람은 비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에도 덜 흔들립니다. 인정 욕구와 비판 민감성은 같은 구조의 두 방향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전혀 무관심하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아닙니다. 그는 사회적 체면, 즉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은 공동생활의 필요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명예욕과는 다릅니다. 명예욕은 타인이 나를 좋게 볼 것인지 나쁘게 볼 것인지에 지속적으로 신경 쓰는 것입니다. 체면은 타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명예욕은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고, 체면은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는 사회를 무시하는 자다. 그러나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자다. 현명함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이 구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결정의 기준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사람은 이것이 타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는가를 기준으로 행동을 조정합니다. 명예욕에 지배받는 사람은 이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기준으로 삶의 방향 자체를 결정합니다. 조정과 결정은 다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면 무엇이 생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하게 답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삶의 기준이 되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흐릿해집니다. 원하는 것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타인의 반응으로 평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게 됩니다.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조금씩 명확해집니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덜 생각하게 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더 또렷해진다. 타인의 시선은 자신을 보는 것을 방해한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부심이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부심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데서 옵니다. 타인보다 낫다거나 못하다는 비교와는 무관합니다. 비교에 근거한 자존감은 비교 대상이 달라지면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에 근거한 자부심은 외부 상황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명예욕을 감옥이라고 부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는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입니다. 무엇을 해도 타인의 반응이 먼저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타인의 시선이 이유가 됩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타인의 의견에 맡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비판은 내용을 검토하면 되고, 모욕은 상대의 판단으로 두면 되고, 칭찬은 받되 거기에 기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면 타인의 시선은 결정 기준이 아니라 그저 참고사항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